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80세가 된 오랜 세월을 내과 의사로 살아온 이동우라고 합니다. 벌써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온 지가 45년이 훌쩍 넘었네요. 오늘도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거창한 뭔가가 아니라 평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인생을 크게 바꿉니다. 얼마 전에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평소 같이 운동하시던 동네 어르신 세 분이 같은 날 응급실로 실려 오셨는데 가슴 아픈 일은 그중 한 분께서는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무심코 했던 식사 후 잘못된 행동 딱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그 행동이 때로는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걸 저 역시 여러 번 보고도 매번 놀랍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간단한 정보만 미리 알고 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가까운 어르신들께도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더욱 소중합니다. 저는 최근 일어난 이 사건 이후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려드렸다면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시간만 잘 지키셔도 병원 신세 대신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실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이 짧은 30분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몇 가지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분 중에 77세 최복래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평생 건강에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내셨는데 딱 한 가지 습관이 늘 걱정이 됐습니다. 바로 밥만 먹으면 곧장 소파로 가서 드라마를 보다가 깜빡 잠드는 것이었죠. 젊었을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몸 안기능이 조금씩 달라지면서부터 증상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과 극심한 속쓰림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처음엔 심장질환이 의심됐는데 검사를 해보니 위산 역류가 심각해져서 심장 주변 신경이 자극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최복래 어르신께서 "선생님, 난 먹는 것도 전부 조심해서 좋은 것만 먹는데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걸까요?"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식후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렸죠.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먹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보통 건강정보하면 식단과 영양소 이야기만 가득하지만 사실 식후 30분 동안의 행동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대부분 놓치고 계시거든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는데 그때 갑자기 잘못된 자세로 눕거나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약을 바로 복용하면 심장이나 뇌로 가야 할 혈액까지 부족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은 약보다 강한 시간입니다. 이 짧은 문장을 지키신 분들이 입원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조심하셔도 훗날 병원 침대에 누워 신세 지는 횟수를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식사 후 바로 집안일 또는 격한 활동하기. 부지런한 분들일수록 밥 먹자마자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찐다. 금방 치워야 집이 깔끔하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 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격한 활동을 하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쓰리거나 뇌와 심장에 가는 혈액이 부족해 어지럼증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얼마 전 만난 85세 조순덕 어르신도 점심 먹고 바로 마당을 쓸다가 넘어지셨는데 무릎을 다쳐서 지금은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 어려워지셨어요. 만약 30분만 앉아서 쉬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죠. 식사 후 눕거나 비스듬히 기대기. 밥 먹고 바로 소파에 기댄 채 TV를 보거나 잠깐 눈을 붙이는 분들 많으시죠? 그 편안함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누운 자세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관략근이 약해진 노년층에서는 자칫 만성 식도염, 심하면 식도암 위험까지 커집니다. 더구나 한번 역류가 잦아지기 시작하면 심장 쪽과 연결된 신경이 자극돼 가슴 통증,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만수 할아버지는 늘 식후에 TV 앞 소파로 직행하시다가 결국 식도염이 심해져서 밤낮으로 가슴 쓰림에 시달리셨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이렇게까지 해로울 줄 몰랐다며 후회하셨죠. 약을 곧바로 복용하기. 약은 밥 먹고 바로 먹어야 속에 부담이 덜하다라는 말을 듣고 무조건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약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은 식후 30분쯤이 가장 적절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액이 위장에 집중되어 약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혈압이나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일부 약물은 잘못된 타이밍에 복용 시 어지럼증, 구토, 심한 경우 실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뇌졸중을 앓으셨던 79세 백용기 어르신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항상 밥 먹자마자 드시다가 식사 10분 뒤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그날 부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이후로는 무조건 30분 뒤에 복용해 건강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식사 직후 찬물과 커피 습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식사 후 곧바로 아주 차가운 물이나 디저트로 커피를 즐기시는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후 30분 동안은 소화기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차가운 음료가 들어가면 이와 장이 급격히 수축하며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방해받습니다. 게다가 커피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미 위액이 과다 분비된 상태에서 커피를 더하면 속쓰림이나 역류 현상이 심해질 수 있죠. 특히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은 식후 바로 드시는 차가운 음료나 커피를 의식적으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만 실천해도 소화가 한결 편안해지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박종희 할머니는 식사 후 달콤한 아이스커피를 꼭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해소라며 즐기셨는데 몇 달 뒤부터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리셨죠. 이후 어지럼증과 심계항진까지 동반되어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현재는 식사 후 30분 지나 가볍게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으로 바꾸고 나서 뱃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기력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로 78세 한강수 어르신은 식사만 하면 바로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물이나 아이스 보리차를 한 컵씩 드시는 습관을 10년 넘게 유지하셨습니다. 갈증이 해소되고 상쾌하다며 즐겨 드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후마다 소화불량과 복통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셨죠. 식사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바꾸신 뒤부터는 더부룩함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생활 습관 하나가 병원 신세를 질 확률을 크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 꼭 해야 할 두 가지 습관. 자, 그러면 식사 후에 무조건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해주시면 좋은 습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식후 10분 뒤 미지근한 물 한 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해 소화 효소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음식물이 부드럽게 소화되고 위장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탈수가 쉽게 올 수 있는데 식후 물을 의식적으로 한 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수분 부족을 예방할 수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김진옥 할머니는 수십 년간 속쓰림에 시달리셨는데 이 습관을 들이신 뒤로 위장약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나 싶다라고 하실 정도로 소소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뒤 10에서 15분 천천히 걷기. 밥 먹자마자 걷는 것은 위험하지만 30분 정도 지난 후라면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혈관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숨이 찰 정도는 아닌 속도로 걷는 거예요. 운동이라기보다 부드러운 활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남에 계신 74세 시민태 할아버지는 매일 식사 후 반 시간만 지나면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그 덕분에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고 밤에 잠도 훨씬 잘 오신다며 좋아하세요. 걷기가 부담된다면 집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시거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쐬며 서서 몸을 풀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의 이점. 혹시 걷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은 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뻗어주고 등을 곧게 펴면서 호흡을 크게 들이쉬는 동작. 몇 가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속을 편하게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안 소화기관에 집중되었던 혈액이 천천히 전신으로 퍼져 가벼운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80세 김영채 어르신은 무릎 관절이 불편해 걷기는 어려웠지만 의자 스트레칭을 10분가량 꾸준히 하면서부터 예전보다 체력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또 기지개를 켜듯이 스트레칭하면 등과 복부 근육이 자극돼 소화가 더 잘 된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계세요.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로만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면 밤잠도 훨씬 깊어져서 자주 깼던 새벽 빈뇨 증상도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벼운 동작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약이나 병원 치료보다 더 큰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이 방법을 꼭 권해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지 말 것, 식사 후 바로 격렬한 집안일, 식사 후 눕기나 기대기, 약을 식사 후 즉시 복용하기. 꼭 할 것, 식후 10분 뒤에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 30분 뒤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활동하기. 여기에 찬물 커피 자제와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추가 팁까지 더한다면 식도염부터 심장질환, 낙상사고, 역류성 식도염 등 수많은 질환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일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약이나 병원 치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45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작 의대에서는 병의 메커니즘이나 약물 치료에 집중할 뿐 일상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는 환자분들과 함께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실제로 식후 30분 관리를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소화기 질환, 발병률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의 건강,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어르신들께 꼭 전해주세요. 살짝 귀찮은 30분 투자가 여러분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뭐 그깟 30분쯤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식사 후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어지럼증을 느꼈을 때 언제 119를 부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겁니다. 저도 앞으로 더 나은 건강 정보를 나누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